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세력이나 사람이 전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구성적 합리성, 우리 사회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구성적으로 맞습니다.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채널은 역사 채널인데 네. 이제 의원님 모르시니까 이제 제작진에서 아유 정치인을 모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국민의힘 의원을 한번 좀 모셔보려고 선택을 해놨는데 국문도 다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 안 오시면 나는 중립하게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응답한 건 의원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제가 녹화 때 좀 남기게 될 것 같고요. 네. 하도 공격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상황과 시대가 특별한 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뭐 너무 유명하시지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시기시기 신장시기로 기억하시고,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의 퍼스트 펭귄 신장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가 이제 라디오 DJ셨는데. 예. 뉴스 아이키. 뉴스 아이키. 정국이 정국이고 시국이 시국인지를 한번 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적 정체성의 싸움인 것 같아서 꼭 한 번은 좀 누군가를 모시고 싶었고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분투하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싱싱하게 일반인으로 살았던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제가 딱 의원님이 생각나서 사실 이렇게 연락처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DM으로 DM으로 섭외당했습니다. 근데 되게 빨리 답변해 주셔서 아싸!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날지 당연히 몰랐을 거고. 몰랐죠. 좀 소회가 어떠세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했지만 계엄령이 그렇죠. 그 상상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어찌됐건 저기 김병지 의원님이랑 몇 분이 계엄 뭐 이런 걸 막 먼저 얘기는 하셨지만 신원식 전 장관이 막 말도 안 된다! 뭐 이랬던 거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느끼지 못하셨어요? 미리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 김민석 의원이나 뭐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미리 김을 뺐기 때문에 설마. 맞아. 그걸 통해서 이제 하여간 그분들도 이렇게 예비 단계로 막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12월 3일 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이제 그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보통 맞아. 10시 반. 뭐 그쯤에서 채널을 딱 틀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뭐지? 딥페이크인가? 하는 방송이 생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28분에 계엄령을 발표했다라고 나와요. 10시 28분에 우리 의원들 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제가 단톡을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1호 당원께서 지금 빨리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해서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라고 해서 저희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2분이 전원 모였죠. 담을 넘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담을 넘진 않았어요. 국회 앞에 갔는데 왜 그때 그 시간에 한 20-30분 정도 맞아. 자기들 명령개통이 혼선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느 쪽 문이 거기가 그 국회의원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근데 시민들 계시고 국회 그 경찰 버스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래? 이제 못 들어가나?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십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당신들이 길을 막아? 내란 공범들이야. 당장 문 열어!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려더니 문을 열었어요. 시민들한테는 격리해서. 당당하게. 저는 그래서 경찰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네. 담 넘지 않으셨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뭐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시는? 그렇습니다. 탄핵이 되면 반성하거나 또 탄핵이 되면 그런 뭐 거짓 선동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 더 이상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법률 투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정치 투쟁을 정치 투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정선거론 같은 경우는요. 이번 헌법재판에서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게 지금 중요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한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 즉 전시나 준사변이었냐 이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은 헌법은 부서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회의하고 그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고령 1호 국회와 정당, 지방의회의 활동,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위헌 위법하거든요. 포고령 1호 전체가 위헌 위법한가?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했던 거, 국회 요원이 됐죠. 그렇죠. 예. 이게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예. 의원이 아니라 요원. 오늘 난리던데요. 뭐 이렇게 예, 다들 이렇게 벤치에 국회 요원. 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요원이었습니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게 위헌 위법하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 없이 들어가서 선관위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물건 핸드폰 뺏고 했던 그렇죠, 게 그렇죠. 위헌 위법하냐. 쟁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거 부정론 얘기한다. 계속 지금 부정선거밖에 얘기 안. 그거는 그걸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계속 선동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얘 흘러가니까 물어보는데 사실 좀 이번에 서울법원 저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87년 이전에 헌법을 그때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은 87년 이전 헌법을 장식적 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늬만 헌법. 네, 맞아요. 데코레이션 하는 헌법이라는 데코레이션. 거죠. 예. 그런 제가 신장식이긴 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깨알 같은 깨알 같은 근데 이제 87년 이후에는 이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링 바깥에서 프로레슬링 반치광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링 안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그리고 이 접이자 가지고 사람 때리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또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헌법이라고 하는 법과 질서 안에서 밀어내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 잘 될 거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이 그냥 극우 정당하고 이꼬르가 돼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두려움을 국민들이 좀 매번 느끼는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아주 본원적인 박탈감은 뭐냐면 억울해도 우린 법을 지켰고 개인에게 좀 그렇죠. 억울하고 분함이 있어도 그렇지. 나는 지켰는데 그래도 억울해도 근데 저들은 그냥 대놓고 막 대놓고 안 지키고 공격하고 사적 충성을 바치고 그래서 이런 걸 막아내려면 인내심을 첫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헌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키세스 우주전사들부터 50대 60대의 구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대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좀 즐거워야지 오래 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30년짜리 어찌 보면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87년 체제가 지금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실은 이제 과거의 역사의 유산에 얽매여져 있었던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헌법이 이제 조금 작동하고 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또 이게 확 뒤집어져서 싸우고 사회 변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단숨에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지가 너무 지금 우리가 되게 좀 취약한 상황인데 너무 취약하죠. 헌정 수호를 하겠다는 분들이 내란 세력들을 저는 반드시 이렇게 척결해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선거 대선에서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 민주주의가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에 곁을 내주고 그들의 발언권이 점점 크게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발언권을 좀 옆으로 밀어내고 링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가늠이 되는 선거이지 않을까. 중요하지.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인이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약자야. 그러면서 너는 약자니까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 그런 그 극단적 선동 정치가 먹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보자면
취약한 개인을 보강해주는 사회문화 정책, 사회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적이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그따위로 사는 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취약한 개인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자연스럽게 치고 나오는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을 또 모시고 싶었던 게, 예전에 조국혁신당 얘기 딱 나올 때 사회 경제적 민주화 이런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헌법책도 쓰고 그랬는데 한국 역사가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또 재헌헌법 때도 그랬고 부족하더라도 어떤 균등 경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강했죠. 저희가 살아온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연 지금의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도 그걸 그렇게 해왔던 정당으로의 느낌 솔직히 없고.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좀 묻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헌법이 그 뭐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을 거쳐 87년 헌법으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87년 헌법에서 참 많은 그 진전이 있었고 특히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작동하는 헌법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을 신경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경제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보강되어야 될 권리로 사회경제적 권리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특히 주거권이나 돌봄권, 최근에 우리 주거권이나 돌봄권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강제 규정화해야 된다. 권리로서 보장돼야 된다. 개인에게 주거권과 돌봄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강제 규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개인의 권리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돌봄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중 돌봄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지금 40대 50대가 말하자면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아이들은 독립하지 않았어요. 돈은 위아래로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애들이 뭐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아빠 엄마보다 더 잘 살 것 같지가 않아. 너무 냉정한 얘기예요. 이게 뭐 현실이잖아요. 근데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미안해요. 심각하죠. 네, 미안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제대로 자신을 돌보기 어렵고 부모님 세대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중 돌봄 세대인 우리는 그래, 나는 누가 돌보지? 이제 나를 누가 돌봐주나? 하는 이런 취약성이 있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돈 버는 거 경쟁하고 탈락하면 그냥 나는 이생망 그러니까 코인에나 돈을 넣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권리가 국가의 의무로 그 다음에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우리 사회가 연대, 공동체성 이게 좀 생기고 최소한 이제 우리 세대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이번에 키세스 부대들 나온 분들 보면 사실은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삶에서 사회가 나 개인의 삶을 파쇄시키고 파괴하면서 들어오는 이 거대한 폭력에 대해서 저는 저항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안 그랬잖아. 그치, 우리는 민중 뭐 이런 거였잖아요. 민중 선언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뭐 어깨도 먹고 같이 늘어놓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20, 30대 청년들이 같이 이제 어깨 걸고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 시민들이 나라 살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경 없는 음주 사회에 술을 좋아하는 중년 아줌마, 아저씨, 청년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이 깃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5.18 민주항쟁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해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깃발 내용은 제가 즐겨하는 게임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겁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저러고 있으니까 게임 못하잖아요. 하루빨리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전국 다혈질 협회여가지고 야 외치러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같이 이렇게 시간 갖고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연대감을 느껴서 정말 좋은데 결과까지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하는 총 득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요즘에 저만이 아니라 지금 40대 남성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진짜 이게 그 아저씨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저도 진짜 거의 안 놓치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높은 공무원인 낮은 공무원이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꾸라지처럼 발언하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행동들 같은데 근데 지금 공무원 사회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아, 간단치 않죠. 간단치 않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네.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좀 배워야 된다. 즉 내란의 밤에 그 707 공수 젊은 친구들이 맞아. 정의로운 태업을 했잖아요. 그 주저하는 모습들, 사과도 하고. 예, 절하고 인사하고 맞아요. 또 시민들이 그걸 또 격려해주고. 맞아요. 젊은 청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87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레거시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레거시.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죽은 자가 산 자를 맞아요. 그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위법한 명령에는 저항하라. 그래야 시민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세요.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됐잖아요. 네. 경찰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좀 이렇게 연배가 네. 높고 네. 그런 독재 정권의 맛을 보셨던 분들이 다 이상하게 그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맞아요. 구속되자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체포할 때, 윤석열 체포할 때, 난 외곽 경비만 하는 거니까 나는 경찰이 체포하러 맞아, 들어오면 나는 그거는 뭐 관여치 않겠다. 맞아. 라고 정상을 찾잖아요. 이번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하는데 매우 취약하고 게으르다. 맞아.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멘탈이 너무 취약해. 명령하면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로 빠져나가. 이게 아니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맞아. 그런 식이야 진짜. 그리고 역사 공부도 고시 때 번호 오지선다 내지는 뭐 이런 거. 맞아. 이것 외에 소위 역사의식 내지는 적어도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히스토리컬 센스? 없습니다. 소위 엘리트를 우리가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정말로.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역사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센스라도 있어야 된다. 히스토리컬 센스. 그 말로 그걸 이렇게 쓰나? 히스토리컬 센스가 있어야 된다. 역사 의식 최소한 히스토리컬 센스. 맞습니다. 좀 눈치 챙겨.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정말 잘해야 되는 때네요, 그죠? 예, 지금 잘 우리가 해나가면 힘들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라든지 엘리트 교육 같은 그 디테일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좋게 만들어 놓은 제도도 어떻게 또 새롭게 풀어볼까 고민 많이 하는 제도적 상상력. 맞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란의 밤을 빨리 끝내고 맞아요. 건설의 낫으로 가야 돼요. 건설의 낫으로 맞아요. 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좀 바쁘시겠지만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역사 공부를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저도 뭐 돌릴 수 없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오늘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에 좋은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